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어느덧 52강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 기초 과정도 거의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기초 과정이 끝나면 격국과 용신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형살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형살의 어떤 그 특성과 유의점을 말씀드리면서 삼형살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 형살이 있고 유계하면, 다시 말하면 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신강하면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험이 있어서 만인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와 반대로 명조가, 사주가 편중되거나 신약하면 형벌에 시달리거나 재난이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을 좀 드리면 어느 상담 의뢰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곧 아이를 해산할 것이기 때문에 일과 시, 다시 말해서 연과 월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해산할 달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사주를 좀 일주와 시주, 다시 말해서 두 기둥을 잘 조화를 시켜서 명예와 권력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주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숙명적이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요. 과연 그런 태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주를 형성한다고 한다면 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의 이 탄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천리인데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조작을 한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흐름을 바꾼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달라.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의뢰를 받았으니 일단 태기를 해보기로 했죠. 그런데 연과 월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명예와 권력을 넣게 된다면 형살 정도는 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주 또한 신강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인사신도 넣어보고 축술미도 넣어보고 자묘형도 넣어보고 자형도 넣어보고 하면서 연월일시를 맞추어 보았는데요. 그게 그렇게 뜻대로 척척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대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해야 소위 인류대학이라는 곳을 가게 되고, 그 인류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인생 행로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력과 명예를 진다. 그러면은 고관대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맞추어 봐도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은 어렵고 다른 어떤 사자 들어가는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역시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그 대운상 그 학창 시절에 하는 항마운이라고, 항마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마운이죠. 그 항마운이 들면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떤 권력과 명예를 얻는 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좋은 직업,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만, 어머니들이 은근히 바라는 내 아들의 어떤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그것 또한 이 항마운이 있으면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제왕절개를 하게 된다면은 뭐 믿져야 본전이다 해서 그런 노력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 분만의 상태가 그에게 주어진 가장 순리적인 운명이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형의 특성과 유의점에서 성격적인 면에서 보면은 일단 명조가, 사주가 신앙해야 해요. 그래야 의지와 소신이 강하고 뭔가 침착하고 자존심도 있고 의리, 인정, 희생정신 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활인성을 띤 그런 명조가 되는데요. 만일에 신약해서, 다시 말하면 기가 무실해서 또는 어떤 오행들의 편중으로 인해서 형성된 사주라면 무정할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고 비정, 잔인, 은혜를 배신한다 또는 파괴적이다, 공격적이다, 안면에는, 얼굴에는 온화한 기는 없고 거칠고 이협적인 그러한 작용을 이 형이 하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는 대체로 형제나 친인척 사이에 무정하고
부부 불화가 잦고 이별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사회적으로 살피면 배신, 모략, 범법행위, 그에 따른 구소, 관제구설 이러한 것들이 있거나 또 신체적으로는 수술, 불구의 염려가 있고 특히 여명은 산액, 산후의 고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산통이 심하고 또한 산후의 고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사주의 그 격국 용신의 짜임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미용 계통도 있겠고 또는 의류 계통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카센터나 또는 정육점, 도축업 등에 종사할 수도 있고 재운이 좋으면 다시 말하면 신강하고 재가 용신이 되거나 하는 그런 재운이 또한 받쳐줄 때 또 관운이 튼튼하고 하면은 수산업, 창고업, 목욕업, 숙박업 또는 의사, 약사, 형벌권을 가진 법조계, 언론, 방송 등에 종사하거나 또는 회사 내에서도 감사나 군인 등 별정직, 권력기관에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축술미가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진술축미는 사묘, 사고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고가 되다 보니까 창고가 되다 보니까 열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계고라고 하는데 창고에는 귀중품들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물쇠를 키로 열어야만 그 안에 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고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으로서 하나는 형으로서 계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충과 형의 작용은 충보다는 형이 보다 확실합니다. 충의 경우는 키의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 자물쇠를 여는 키. 어찌 보면은 그것이 순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형으로 계고를 하자면 키로서 여는 것보다는 더 와일드한 그 자물쇠를 뜯어내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계고를 하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 즉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꺼내 쓰게 되는데 그 작용을 이 형이 또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이나 충이 없으면
계고가 되질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러한 곳 속에 넣어놓고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때에 적절한 형충이 있음으로 해서 계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르게 꺼내 썼을 때 우리 인생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사주에 그 사주 중에 일주의 일지, 그 일지에 식상이 놓여 있고 그것이 형살에 해당되면은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자연유산이 많게 되거나 자궁의 임신 중독증, 제왕절개, 자궁암 수술 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식상이 놓여 있을 때 그 식상이 형살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꼭 식상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육친이 이런 형살과 괴를 같이 한다면 좋은 점, 나쁜 점을 일관과 똑같이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살의 나름대로의 특성, 또 유의할 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형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신, 축술미, 자묘형, 자형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그러한 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